반갑습니다, 학생들. 역사 이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1880년대 조선 내의 주요 정치적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무도 사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건, 이모군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이모년에 발생한 군인들의 난을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이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1번 학습지에서 조선 정부가 각종 개화 정책을 실시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개화 정책의 내용 중에서 조선이 새로운 신식군대,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자, 정부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면서 구식군인에 대해서 차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구식군인을 차별했냐면은 구식군인들의 월급이 약 13개월간 밀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구식군인의 월급을 한 달치 쌀로 대신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에게 한 달치 쌀이 지급되었으나 그 쌀들마저도 심지어 썩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구식군인들의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결국 구식군인들은 봉기,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들은 조선 정부의 개항, 다른 외국과 교류하는 개항을 반대하고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위정척사파들의 주장과도 비슷한 면이 있지요. 자, 구식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구식군인들이 습격하자 명성황후 민씨는 몸을 피리하게 됩니다. 구식군인들의 난이 계속해서 진행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구식군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모군란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진정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은 이 틈을 타서 청나라가 군대를 조선에 보냅니다. 조선에 파견된 청나라 군대는 구식군인들의 난 이모군란을 완전히 힘으로 진압하고 조선의 정치 권력을 다시 잡았던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면서 명성황후 민씨 등의 민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권력을 잡은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대해서 친한 외교 정책, 즉 친청 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학술지에서는 친청 정권이 수립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진행된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우선 청나라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모군란의 결과 첫 번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파견하였던 군대를 계속 조선에 머물게 하면서 조선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의 많은 부분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이 조약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경제적인 침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조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은 청나라의 철저하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제물포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한다. 이모군란의 과정 속에서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죠. 이에 대한 조선이 배상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대, 일본 경비병을 조선 땅에 주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모군란의 결과 중에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머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제물포 조약의 두 번째 내용, 일본 경비병이 조선에 주둔한다. 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 군대 또한 조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학습지에 넣어놓은 제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207페이지에도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자, 1조, 3조, 5조의 내용이 학습지와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죠. 각각의 조항 내용이 학습지에 표시된 재물포 조약의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하는 연습을 개별적으로 꼭꼭 해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882년 99인들이 일으켰던 난 이모군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개화파의 분화가 되겠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 개화파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11번 학습지에서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의 배경 중에 개화파의 등장이라는 내용을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개화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서양식으로 조금씩 바꿔가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무리를 개화파라고 합니다. 이 개화파가 이모군란 이후 개화 정책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두 가지 무리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입니다. 온건개화파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등의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외교정책, 친청 외교정책을 주장하였으며 청나라의 개혁운동이었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청나라의 양문동은 동도석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도,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조화시키자라고 하는 동도서기로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문동, 동도서기를 따라서 조선 또한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과서 208페이지를 보면 동도 서기론과 관련된 읽기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도 정신은 동양의 것을 그대로 쓰되 기술적인 부분은 서양의 것을 바꾸자, 서양의 것으로 바꾸자라는 주장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건개화파와 반대되는 급진개화파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반대하는 반청 외교 정책을 주장하였으며 대신에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개혁 운동이었던 메이지 유신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문명 개화론에 따라서 진행된 일본 내의 개혁 운동을 말합니다. 문명 개화론이란 제도, 기술 모두 서양식으로 빠르게 바꿔야 된다. 즉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이었죠. 급진개혁파는 조선 또한 제도, 기술 모두 서양식으로 급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 결과 부분에서 우리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화되고 청의 군대가 주둔한 상태에서 개화파는 온건파와 급진개화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개화파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1884년의 사건을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변이란 정치적인 변화를 뜻하는 한자말로서 자,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힘으로써 정치 권력을 강제로 뺏어오는 일 혹은 정권을 바꾸는 일을 정변이라고 합니다. 자, 갑신정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군란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 심화, 조선정부가 친청정책을 실시했다. 자, 조선정부가 친청정책을 실시하고 청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중에서 온건개화파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갈수록 급진개화파는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급진개화파는 무력, 힘으로 온건개화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뺏어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마침 베트남에서 발생한 청푸전쟁 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있던 청나라 군대의 일부가 베트남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급진개화파에게 너희 급진개화파가 만약 정변을 일으키겠다면 우리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급진개화파 일본을 개혁 모델로 삼고 있다고 했죠. 급진개화파가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급진계합파들은 온건계합파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을 뺏어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빠른 급진적인 개혁, 문명 개화론적인 개혁을 통해서 조선을 하루빨리 살기 좋은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원 약속을 받아들이고 정변을 계획하였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립니다. 개국 축하연의 연은 요즘으로 치면 파티, 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1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우정총국 우편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기구였죠. 우정총국이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 축하연회가 열립니다. 수많은 조선의 높은 관리들이 이 개국 축하연에 참석한 상태에서 급진개합파들은 정변을 시작하였습니다. 급진개합파는 우정총국 일대에 불을 질러서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서 자,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고종 임금을 찾아갑니다. 고종 임금을 찾아간 급진개합파들은 현재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 급진개합파들을 믿고 고종이 급진개합파에게 정치적인 힘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고종은 급진개합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선 급진개합파와 일본군이 머무르고 있는 경우궁으로 몸을 옮깁니다. 자, 급진개합파 입장에서는 왕인 임금인 고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종을 확보한 급진개합파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정부를 구성합니다. 급진개합파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갑신정변의 주인물들은 온건계합파들의 주요 인물들을 처단하고 앞으로 우리는 조선을 이러이러하게 바꿔나가겠다. 14가지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 14가지의 내용을 14개조의 혁신정강 혹은 개혁정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급진계합파가 발표한 14개조의 개혁정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각각의 내용에 담겨있는 속뜻, 급진개합파가 갑신정변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조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입니다.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하고 청나라에 조공하지 말자.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1조의 내용을 통해서 급진개합파들은 청나라의 간섭을 벗어나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 문벌을 배제하여 인민의 평등한 권리를 만들자. 재능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용하자. 이 주장을 통해서 급진개합파는 신분제 없는 조선, 능력을 중시하는 나라 조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조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를 뿌리 뽑자.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자.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자. 세금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급진개합파는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제12조입니다.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한다. 자, 조선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급진개합파들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오로지 호조 한 군데로 만들므로써 국가 재정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조 의정부에서 회의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왕의 권력,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이끄는 나라를 급진개합파는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급진개합파들은 고종 임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온건계합파와 정권의 인물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일본군의 지원도 받고 있는 상태였지요. 자, 이들이 원했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진개합파가 정변을 일으킨 소식을 들은 청나라의 군대가 급진개합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들은 급진개합파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지요. 하지만 일본군의 지원도 미적지근해서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와 어느 정도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하게 되고 급진개합파들이 세웠던 정권도 3일 만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되고 급진개합파들은 자신들이 얻었던 권력을 다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과서 12페이지에도 210페이지에도 갑신정변 당시 발표되었던 개혁정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학생들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조약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성조약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한성조약.
일본은 조선에게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선 내 사건인 갑신정변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일본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선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본의 공사관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짓는 신축 비용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조선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두 번째 조약 텐진조약입니다. 자, 텐진조약은 우리가 13번, 14번 학습지에서 배울 청일전쟁과의 내용도 관련 있는 조약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텐진조약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철수시킨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 땅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머무르게 되었고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얘기를 이미 선생님이 했었지요. 실제로 갑신정변 당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청과 일본은 양측의 군대를 조선 땅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대신에 두 번째 내용 조선에 만약 청나라 혹은 일본이 군대를 보낼 경우 서로 상대 국가에게 미리 통보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갑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갑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진계합파들은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대 국가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힘으로 정치 권력을 뺏으려고 했던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 강제로 권력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들은 급진개혁파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진개혁파가 발표했던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 중에서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 농민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급진기아파들이 발표했던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에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급진개혁파들이 갑신정변의 과정에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1884년 전개되었던 갑신정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대립이 점점 심해집니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인 대립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1885년에 발생하였던 거문도 사건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은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손을 잡음으로써 청나라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자, 조선 땅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본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조선의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합니다. 1885년입니다. 교과서 211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문도라는 섬의 위치가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네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대립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자, 청나라가 나섭니다. 청나라는 러시아와 영국 사이를 연결하여서 자,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화해를 유도합니다. 결국 청나라의 중재로 인하여 거문도에 머무르고 있던 영국군이 1887년에 철수하게 되면서 거문도 사건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인 대립이 심해지면서 조선을 그 누구의 편도 편도 들지 않는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 조선 중립화론이 등장합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부들러 그리고 조선 사람이었던 유길준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자,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인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중립화론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소리와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번 학습지에서는 1880년대 조선을 둘러싼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894년에 있었던 조선 내부 그리고 조선 국내, 조선 국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을 배워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13번 학습지에서 다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